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된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한번 이제 둘러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세단 라인업은 중형 세단인 G70, 준대형 세단인 G80, 그리고 F 세그먼트 이제 대형 세단 플래그십으로 G90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세단 라인업에서 가장 빨리 전기차가 나온 자동차는 이번에 출시가 된 제네시스 G80이 되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네시스 G80을 한번 둘러보고 견적도 간략하게 한번 내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 제가 또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게 또 질질 끌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우측 하단에 제 얼굴 동영상까지 같이 찍어가지고 원래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몰골이 영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차량 화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을 테니까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단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차 그 이상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디자인 먼저 보겠습니다. 럭셔리한 감성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제네시스 G80 자체는 원래 디자인이 잘 나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그 차량을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니까. 물론 내부는 이제 확 달라졌겠지만 당연히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외관은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원래 제네시스 G80에서 보지 못했던 휠이 달려 있고요. 당연히 전기차니까 배기구가 없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제네시스 G80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고요.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 전장이 5m가 넘었습니다. 5m 5mm인 거죠. 구동 방식은 이제 올휠 드라이브 4륜 구동일 거고, 배터리 용량이 87.2kWh시네요.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고 해서 뭐 차량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제네시스 G80이 아이오닉 5랑 이제 배터리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동 거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당연하겠죠. 제네시스 G80이 훨씬 무거운 차량이니까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뭐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로 기름통이 크다고 해서 멀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연비가 나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이동 거리가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 사양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트레인 및 성능에 272kW 구동 모터 뭐 줄줄줄줄줄 써 있고,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고요. 당연하겠죠. 전기차니까. 그리고 여기 RMDPS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붙어 있죠. 이 브레이크가 왜 필요하냐, 회생제동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회생제동으로도 당연히 감속이 되겠지만 진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급하게 감속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회생제동은 물론이고 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감속을 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브레이크만으로 감속을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이 훨씬 길겠죠. 극한의 상황에서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줄줄줄 있고, 뭐 배터리 히팅 시스템 뭐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겨울철에 배터리가 차가워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대단한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 이게 없으면 전기차가 성립을 할 수가 없겠죠. 겨울철에. 당연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겨울철에 배터리를 충전을 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거리가 막 200 몇십 킬로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풀 LED 헤드램프, LED 뭐 줄줄줄줄 다 LED네요.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차량 가격이 얼만데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미쉐린 타이어 휠, 뭐 아웃사이드 미러 뭐 다 전동이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내장 한번 보겠습니다. 8인치 LCD 클러스터, 전자식 다이얼, 제네시스 통화 컨트롤러, 패들 시프트, 하이패스 있고요. 터치 타입 공조 패널. 뭐 저는 뭐 터치 타입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전 그냥 버튼 좋아하거든요. 터치는 솔직히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운전하다가 눌러야 되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거의 다 터치로 나오는 것 같던데, 제가 그냥 잠깐만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자취방에 전기밥솥을 샀는데 전기밥솥 이 취사 버튼도 터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쿠쿠 건데, 근데 이게 잘 안 눌려가지고 그냥 버튼으로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뭐 무드램프, 뭐 가죽 스티어링 휠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겁니다.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안전 보시면 에어백 시스템, 뭐 줄줄줄줄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타이어 경보 장치, 급제동 경보 기능, 고정 장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안전에 관한 거는 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겠죠.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뭐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안전 시스템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다들 아시겠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런 것들을 100% 신뢰하고 운전하는 건 사고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뭐 하여튼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편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뭐 버튼 시동, 스마트키, 디지털 키, 앞좌석, 뒷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뒷좌석까지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적용이 됐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겠죠. 뒷좌석에 주로 타는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시트는 기본으로 천연가죽 시트 넣어주고요.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스템, 앞좌석 통풍 열선, 뒷좌석 열선, 무난하죠.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줄줄줄줄 있고, 제네시스 카페이.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이 현대자동차에도 카페이가 있고, 기아자동차에도 카페이가 있고, 뭐 제네시스에도 당연히 이제 카페이가 달리는데, 이 카페이를 쓰시나요? 그냥 신용카드나 뭐 삼성페이 이런 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이런 게 왜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 아닌가. 이런 건 있어도 솔직히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솔직히 삼성페이 때문에 은행권에서 나오는 페이들도 잘 안 쓰지 않나요? 근데 자동차에 있는 카페이까지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안 쓸 것 같고요. 뭐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달려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필수 선택 사양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선택 사양은 견적 보는 데서 한번 봐도 되겠죠. 그러면 한번 견적 뽑아보러 가겠습니다. 가격을 봐야 되니까. 이 제네시스 사이트를 보면 이 견적 내기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또 스마트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전 이거 개인적으로 솔직히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전기 모터는 하나밖에 없어서 뭐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동 타입도 사륜 구동, 이건 역시도 선택할 수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외장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유니 화이트, 세빌 실버, 비크 블랙, 마칼로 그레이, 블레이징 레드, 뭐 이런 색깔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서 따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세빌 실버, 뭐 비크 블랙, 태즈먼 블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검은색으로 가겠습니다. 검은색. 전기차 스페셜 컬러 유광이랑 요 매트 색깔은 7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저는 매트 색깔 좀 관리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보면은 조금 무광 차량은 이제 시인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금액도 추가가 안 되고 아주 좋죠. 휠도 선택할 수가 없네요. 이 휠 역시 제네시스 G80 전기차에서만 선택이 되는 그런 휠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제네시스 G80에서는 이 휠이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장 보면 저는 솔직히 검정색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깔끔하고 때도 잘 안 타고, 그래서 검정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브라운 색깔도 뭐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블루 모노톤 이래가지고 이게 블루 색깔도 좀 있는데, 약간 이건 좀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조금 으스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저라면 그냥 검정색 아니면은 이 브라운색으로 가겠습니다. 이 디자인 셀렉션 보시면 또 270만 원이 추가가 되네요. 이게 차이가 이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우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거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 더 바뀌는 게 있겠지만, 이 내부 디자인 색상이 충분히 이미 스탠다드 디자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70만 원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냥 이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거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수입이 많거나 이제 뭐 법인 차량으로 살려고 하신다던가 뭐 이런 분들은 뭐 정부 보조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단계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그리고 9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뉘는데, 9천만 원 이상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 제네시스 G80을 사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깡통으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깡통으로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깡통으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전혀 상관없다, 난 돈이 너무 많아서 국가 보조금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뭐 마음대로 이제 옵션을 넣으셔도 되는데, 옵션을 넣으셔서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구매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6천만 원 이하는 100% 받고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는 50%를 받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제가 나중에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국가 보조금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국가 보조금 받는 방향으로 이제 최대한 한번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제네시스 G80을 깡통으로 사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차가 너무 비싸요. 지금 기본 가격이 지금 8,800만 원인데 저는 솔직히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매력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네시스 G80을 산다면 저라면 그냥 내연기관 제네시스 G80을 사겠습니다. 여기 제네시스 G80 가격을 보시면 5,300만 원에서 6,200만 원인데 모든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고 깡통으로 사더라도 일반 제네시스 G80 풀옵션보다 비쌉니다. 보조금까지 받아도요. 그 차량 가격 차이를 이 유류비 아끼는 걸로 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기차 충전 비용이랑 이 내연기관 유류비의 차이를 2천만 원어치를 메꾸려면 도대체 얼마를 차량을 타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제네시스 G80을 깡통으로 사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인테리어 옵션 알루미늄 내장재 뭐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선택 여지는 없고요. 파퓰러 패키지 선택하면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G80 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 원짜리 요거 하나 넣을 수는 있겠네요. 저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운전할 때는 그냥 계기판 보면서 운전해도 충분히 시인성이 잘 보이는데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을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더 거슬리더라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 솔라 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면적의 솔라 루프가 주행용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면 얼마나 충전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비효율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옵션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배터리 방전을 막아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배터리 방전을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접근법일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차량을 외부에 세워둘 때나 얘기가 되는 거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내부에 보통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솔라루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라면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솔라루프 사용하겠다고 차량을 일부러 야외에 대시는 분들은 없겠죠. 물론 이미 주차 공간이 야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겨울철 배터리 방전을 막아준다라는 입장에서 뭐 선택을 하시는 걸 제가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보겠습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고스트 도어 클로징. 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뭐 어떻게 로직을 짜놓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지난번에 모 차량 브랜드에서 고스트 도어 클로징을 사용을 하다가 손가락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작동을 해서 손가락 골절을 입은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무서워서 고스트 도어 클로징을 넣지 않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12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옵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동 시트가 다 적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옵션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12.3인치 3D 클러스터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3D 클러스터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줄줄줄줄 이제 뭐 쓰여져 있는데 디자인을 이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계기판을 없는 걸 달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더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운전자의 시선 방향, 눈 감음 등을 모니터링하여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졸면 이제 깨워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얘네가 뭐 옆에서 두들겨서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경고음을 내면서 이제 사람을 깨워주는 건데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차량을 세우고 잠을 깨고 운전을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런 옵션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옵션을 160만 원을 추가해서 넣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졸고 있는 사람은 경고음 정도로는 솔직히 깨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졸는 사람은 차량에서 나오는 경고음 정도로는 절대 깨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운전을 하다가 졸리시면 차량을 세우시고 잠을 깨신 다음에 다시 운전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능형 헤드램프 한번 볼게요. 이거 상시 상향등 상태를 유지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마주오는 정방 차량의 영향의 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해 대항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줍니다. 항상 하이빔을 켜고 다니다가 앞에 차량이 있으면 그 하이빔을 그 부분만 이제 끄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기능만 철석같이 믿고 하이빔 켜고 다녔다가 마주오는 차량한테 보복성 하이빔 맞았다는 얘기 더럽게 많이 들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잘 개량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하이빔은 웬만하면 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복성 하이빔 맞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하이테크 옵션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스마트 패키지.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이 3D로 이제 이걸 해주겠다는 얘긴데, 뭐 주차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뭐 군대 60 트럭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 G80 정도의 크기가 되는 차량을 주차를 하는데, 요게 없으면 주차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작은 차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주차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운전 연습을 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여기 보시면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줄줄줄줄 있는데 다 의미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을 할 때는 후방 모니터 기본으로 달려 있었잖아요. 후방 모니터랑 룸미러랑 사이드 미러 잘 주시하면서 천천히 후진하시면 웬만한 안전사고는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도 마찬가지겠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운전을 웬만큼 해보신 분들은. 2열 컴포트 패키지 보겠습니다.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커튼. 이게 11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넣지 않을 거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로 뭘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빌트인 캠도 결국에는 블랙박스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그냥 블랙박스는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시면 이거의 반값으로 남부럽지 않은 블랙박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라면 이런 건 넣지 않을 것 같고요. 차량 보호필름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선택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깡통이 되는데 이 깡통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이제 좀 의도된 게 없잖아 있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저는 보조금을 받는 거를 목적으로 이제 차량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옵션 쓸데없는 것도 좀 많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스펙에서 이미 다 짚어드렸지만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필요한 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넘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또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제가 타고 다닐 제네시스 G80이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저도 언젠가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 살 수 있을까요? 견적서 한번 볼게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여기 이제 링크가 결려 있네요. 저는 이제 다 빵원으로 했습니다. 이제 추가된 게 없고요. 구매 보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 G80 여기 있죠. 379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379만 원이고 이제 또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이제 또 따로 알아보셔야겠죠. 왜냐면은 이 국가 보조금은 이제 차량이 같으면 이제 모두 이제 같은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지자체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뭐 용인시에 사느냐, 하남시에 사느냐, 뭐 성남시에 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뭐 가장 많이 사는 이제 서울 경기 지방으로 이제 조금 알려드리면 서울 경기 지방은 이제 대부분 이제 400에서 600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 가격이 이제 8,819만 원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8,28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르게 드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요. 깡통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냥 제네시스 G80이 아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였잖아요. 내연기관도 깡통, 전기차도 깡통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차량 가격이 근 3천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전기차를 사서 유류비를 아끼는 금액이 3천만 원이 차이가 나려면 차량을 얼마나 많이 타야 되는지 차량을 얼마나 오래 타야 되는지 솔직히 감도 잘 안 잡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면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 뭐 전기차 충전소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집밥이라고 하죠. 집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던가 뭐 이러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전기차 충전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봤을 때 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사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저라면 그냥 제네시스 G80 내연기관 차량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간 이번 제네시스 G80 전기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일반 내연기관 제네시스 G80과의 가격 차이를 이 유류비 아끼는 걸로 메꾸려면 굉장히 차량을 오래 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